네, 지금부터는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선거판을 휘감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 한번 좀 종합 정리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선대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하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차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단일화 네. 이 부분은 이제 안 되는 걸로 최종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끝난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여론조사 단일화는 이제 뭐 시간도 없고 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네. 안 된다 이제 끝난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뭐 단판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 부분은 뭐 정치는 생물이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아직도 단일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뭐 살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능성을 그 마지막 가능성을 안철수 후보가 염두에 뒀다면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저렇게 밝힐 수가 있는 걸까요? 뭐 그 변화무쌍한 정치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 그래요? 예. 그럼 다시 또 그리고 급변 상황이 대선 기간에 하루라는 시간이 뭐 평소 한 달 이상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당은 어쨌든 애초의 기조대로 자력 승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을 좀 하나 좀 짚어보죠.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일단 결렬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당원이나 지지자 중에서 단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행위라든지 의견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견은 지금 뭐 어제 안 후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미 분출되고 있다. 예,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탈당하는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유세버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일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 당은 더욱더 응집력이 커질 거고요. 네. 안철수 후보 진영은 좀 내부 갈등이 좀 커지는 그런 양상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나간 이야기는 한데 굳이 그 이준석 대표가 뭐 고인 유지 발언 이런 것들을 방송 나가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대표 입장은 잘 아시잖아요. 뭐 제가 뭐 추가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단일화 결렬 선언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아마 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안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한 이후에 이제 누구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 다수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정권 교체할 주인공으로 지지율이 좀 몰리는 현상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층 중에서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로 갈아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안 후보 지지율이 좀 경향적으로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선 가능한 사람들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는 선거의 아주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제 지지율 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추이가 잡히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지는 다시 어떤 역전 현상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세요? 그거는 뭐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죠, 선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뚫기가 어려운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본인이 잘한다고 자랑했던 뭐 유능함 이런 건 뭐 대장동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옆집 논란 그리고 배우자 논란 유능함은 사기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고 또 말이 계속 바뀌니까 신뢰감이나 안정감도
리더로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 부분도 이제 소진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네. 주술, 신천지. 근데 이제 신천지 이 불똥은 오히려 당내로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아, 예. 뭐 이낙연 그 지지 뭐 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능함도 사귀고 네거티브는 역효과에다가 리더로서의 자질도 뭐 신뢰감이나 안정감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는 건 어렵다고. 지금 그 의원님께서 옆집 논란을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다가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보지를 못하고 끝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던데 의혹의 그 줄기가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핵심은 그 옆집이 그 직원들 합숙소로 쓰인 게 아니라 네.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선거사무소로 쓰였다. 불법 선거사무소로 쓰였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거 이제 경기도 공금으로 예. 쓴 거고 또 이재명 후보 본인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근거는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집 자체가 네. 누구 이제 직원들이 퇴근하면 마음 편히 지낼 곳을 찾지. 네. 사장 눈치 봐야 되는데 누가 그 도지사 옆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또 그 경기주택공사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이제 그 면적에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의 눈이 또 커지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리틀 이재명이라지 않습니까? 리틀 이재명이 이재명 집도 모르는 리틀 이재명 말이 됩니까? 이런 일련의 좀 거짓말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을 하던데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전혀 근거 없는 그냥 맞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8월에 계약을 했고 네. 그때 한 1년 동안 살았던 사람만 나오면 의혹이 해소될 텐데 네. 이제 살았던 사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혹을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있다. 그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녹취록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씨가 이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어제 또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제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접하셨죠, 의원님도? 이 의혹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김만배 손을 꼭 잡고 뭐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허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그 사실인 것도 있고 허위 사실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고 특검을 안 하니까 이런 그냥 불필요한 의혹만 논란만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그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언론이 또 그러니까 보도했던 내용에 이른바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록에 나온다는 그분. 이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대법관이다. 이런 그 내용을 보도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은 누구였냐면은 그 천화동인 1호 주인이었거든요. 절반이 그분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그렇죠. 그 수익이 700억이죠. 그래서 그 절반이 그분 것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제 녹취에 나왔던 그분은 그 천화동인 1호 주인이 아니라 그 법조계 로비 대상. 그래서 50억 제공의 그분이었거든요. 뭐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뭐 한다는. 액수가 달라요. 액수가 달라서 이제 국민들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천화동 1호 지금 700억의 주인 실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더 큰 관심이죠. 물론 법조계 로비를 누가 했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법조계 그분과 천화동인 1호 그분 다 밝혀져야 되죠. 그러면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은 이 그분이 있고 저 그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다시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애당초 제기됐던 의혹, 화천대유 어떤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가 대화록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일보 보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제 천화동인 1호 실제 주인이 아직 안 밝혀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다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표현 그 자체에 예. 이제 논란에 빠지게 되면 예. 그냥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어쨌든 그 700억이 누구 거냐 김만배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동규 아니면 뭐 또 다른 분 뭐 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야 가리지 않고 특검 얘기를 항상 하던데 뭐 전혀 진척이 없네요. 특검은. 뭐 대선 전에 다 물 건너간 거 맞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예, 저희 당은 뭐 반대하는 거 잘 아실 테고 네. 민주당이 말로만 뭐 하자 그래놓고 실제로는 속다르고 겉다른 행동을 해왔죠. 네. 하나 근데 좀 상식적인 의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장동 관련해서 그 대화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보도 탐구만 그러니까 3번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 김만배 모른다. 상가집에서 얼굴 한번 본 게 전부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혔는데 그러면 그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그냥 팔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대화 상대가 정영학 회계사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서로 파트너였던 그 사람한테 위세 부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만배 씨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 관심사도 그럴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고 이제 그 부분들을 검찰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대선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 이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불식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뷰 남은 시간이 딱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자, 이제 그 대선도 뭐 이제 그 하루 이틀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 판세가 거의 굳어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이 단계까지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은 이제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후보가 뭐 갈수록 잘해주고 있어서 저도 뭐 후보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 당도 우리가 이제 발표했던 공약,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야기됐던 추경 문제도, 우리 어쨌든 조금 더 국민은 더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사실 여야가 거의 16조 이상 주는 걸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는데도 또 그냥 합의를 깨버리고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민주당도 더 높은 금액으로 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